자, 그 할머니 권리금 보고 가죠. 권리금. 자, 권리금 우리가 이제 권리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권리금. 네? 권리금은 자, 임차인이 있고, 자, 임대인이 있으면 임대인을 값, 임차인을 새로 들어오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 주는 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집주인이 받으면 안 돼요.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을 주는 걸 권리금이라 그래요. 자, 권리금 쉽게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자, 권리금 자, 일단 권리금은 자, 1의에서 양가로 2번 봅니다. 권리금 계약. 자, 이거 기억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병이라고 놓죠. 신규 임차인이 되는 병이 현재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라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권리금 계약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되는 사람 병이 현재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 지급하기라는 계약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자, 1번 줄거세요. 방해행위 금지입니다. 자, 상가 주인이 권리금 못 받게 방해행위하면 안 돼. 이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자, 1번 기억한다. 임대인은 자,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야. 자, 권리금은 자,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건 기억합니다.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 즉 4가지입니다. 4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병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방해하면 옆에 저거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자, 상가 주인이 임차인이 새로운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하면 손해배상해 줘야 돼. 6개월 동안입니다.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그 대표적인 방해기가고 기억, 니은, 티귿, 리을 묶으세요. 기억, 니은, 티귿, 리을. 요 4가지 중 한 가지를 하면 자, 권리금 지급 방해니까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자, 보세요. 기억, 요 상식이야. 기억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에게 병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즉 상가 주인이 권리금 요구하면 안 되죠.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자, 권리금은 누가 받는 거라 그랬어요? 임차인이 받아, 이 사람이 받으면 안 되죠. 임대인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 이거는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 하여금 병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니. 자, 병이 을에게 권리금 주려고 그랬는데 권리금 못 주게 했잖아. 그러면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돼. 상식이에요. 디귿.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에게 병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가금이나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전금 그 밖에 금액이 비추어 주거세 현저입니다. 현저한 고액의 차임과 보전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 현재 보전금이 한 1억이에요. 근데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임대인이 이 병과 임대차 계약하면서 지금 현재 1억인데 보전금 10억을 올려라. 10배를 올리잖아. 이 사람은 새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니까 보전금을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현저하게 보전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리면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거니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리얼. 그 밖에 정당한 줄거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이제 이 병을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갑이 야 너랑 임대차 계약 안 하겠다. 거절한다. 거절하죠. 거절하면 이 사람 권리금 못 받잖아요.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게 되면 권리금 못 받게 하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돼. 뭐 4개는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자, 그럼 오른쪽에 갑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중요 다만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다만 예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있는 경우. 아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몇 개였죠? 아니요, 상가니까 8개죠. 8개. 그죠? 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8개가 있으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뭐예요? 임차인이 잘못한 것들이잖아. 대표적인 몇 기 연체야? 3기 연체 이런 거야. 3기 연체, 무단전대 이런 계약갱신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계약갱신 거절할 거니까. 꼭 기억합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 근데 3기 연체나 무단전대 등이 있으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예컨대 나오죠. 예컨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무슨 과실로 파손이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좀 조심해야 돼.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권리금 못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당한 사유가 중요해. 그 다음 양가로 2번 내려와. 또 정당한 사유 중요 표시하세요. 정당한 사유. 배울 게 좀 많아. 권리금은. 자, 정당한 사유. 자, 죽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때는 정당한 사유. 경우는 제10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와 임차인이 주선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요. 자, 임대인이 자 권리금을 못 받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정당한 사유. 이것도 상식이야. 자, 보죠.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병이야. 병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을이 병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둘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더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력이 없어. 자력. 즉 쉽게 해서 파산자야. 그럼 이 사람은 월세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이런 경우는 갑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되겠죠?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다. 2번 마찬가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병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내가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을이 병을 데려왔어요. 병을 데려와가지고 자, 갑이 병과 계약하라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 바다 이야기 같은 거 이제 그죠? 사행사업 아니면 도박장이라든지 매춘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그런다. 그럼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다음 3번째입니다. 3번이 한 2번 나왔죠. 3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출거세요. 몇 년이야?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어. 쉽게 얘기해서 1년 6개월 동안 장사 안 했다는 거야. 그럼 권리금 있겠어요? 없겠어요? 1년 6개월 장사 안 했어요. 그럼 권리금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때는 권리금 못 받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마지막 4번. 마지막 4번. 이건 임대인 선택입니다. 임대인 갑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병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야. 자, 병이 이미 을에게 권리금 지급했어요. 권리금 지급했죠. 그러면 이 사람 권리금 받았으니까 거절할 수 있겠죠.
자, 이미 권리금 받았으니까 자,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그 계약 계절을 거절해도 손해배상 안 해줍니다. 자, 양가로 3번입니다.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기억한다.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여 권리금 못 받게 권리금 방해행위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못 받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아까 출제했던 거죠. 손해배상 청구는 자, 줄거세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야.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걸 소멸시효 기간이라 그래. 자,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 이건 언제부터 3년이라고? 기산점을 잘 외워야 돼. 기산점 언제부터 3년? 종료입니다. 종료. 종친 날로부터. 임대차가 종친 날로부터 3년 냅니다. 가로 안에 방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방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해요. 자, 그게 바로 옆에 기출 문제 보세요. 바로 옆에 기출 문제. 어떻게 장난쳤느냐? 기출.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줄한 거 보세요.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줄거라는 게 틀린 거야. 방해가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네, 종친날이야. 종친날. 임대차 종친날이야. 종료한 날로부터야. 종친날로부터 3년 냅니다. 이렇게 장난을 쳐요. 항상 소멸시효 기간이 나오면 기산점을 눈을 또록또록 읽어야 돼. 언제부터야? 종친날로부터 3년이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권리금,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오른쪽에 2번 갑니다. 방가로 2.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등.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 권리금 규정은 자,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초과돼도 적용돼요. 예외 규정이죠. 권리금은 중요하니까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표준. 자,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줄거세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무조건 권리금은 국토부가 관장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국장은 법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줄거 나간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국장이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권장할 수가 있다. 누가 권장한다고? 국장입니다. 국장 권리금 계약 작성.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오느냐? 다음 장 넘겨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가임대차인데, 자, 그 이해제 문제 한번 보죠. 이해제. 상임법에서 옳은 것. 자, 우리 틀린 게 쉬워요? 옳은 게 쉬워요? 옳은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틀린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은 자, 다 풀어야 돼요. 틀린 게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때 학생을 많이 떨어뜨리려고 그런다. 40문제다 옳은 것 틀면요 다 떨어집니다. 거의. 그러니까 틀린 걸 찾아라고는 많이 합격해요. 틀린 거. 그래서 문제를 낼 때 그렇게 냅니다. 똑같은 지문인데도 틀린 걸 찾아라 하면 점수가 많이 나와요.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게 출제하는 것이 문제 자체를 막 엄청나게 어렵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벌병정을 많이 내면 많이 점수가 안 나와. 가벌병정.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가벌병정. 근데 공부 좀 한 사람은 가벌병정이 쉬워요. 사실은.
자꾸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하잖아. 무조건 갑, 임대인 갑, 임차인은 이렇게 읽어 나가야 돼, 계속. 임대인 갑, 또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제3자 하면 병, 그 다음에 전덕자 하면 정, 이걸 머리에 넣고 자꾸 대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갑을 병정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자, 예제 보세요. 상인법, 옳은 것. 이런 것도 똑같은 예. 딱 문제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법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상인법 그냥 옳은 것 이렇게 읽어야지. 상가건물임대차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글자 한 개로 적게 읽어야 돼요. 상인법 옳은 것 그렇게 읽는 거야. 옳은 탈에 옳은 것. 자, 1번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다. 틀렸죠? 정보 제공은 굉장히 중요하잖아. 동의 받아라 그랬잖아. 자, 고쳐보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동의를 받아야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과실 나왔네.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하면 임대인은 자 중과실 파손이니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왜? 계약갱신 거절 사유니까 권리금 못 받게 할 수 있다. 기회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다. 답이 나왔네요. 2. 중과실 파손. 우리 딱 2번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실제 시험장 가면 2번 찍고 다른 건 넘어가야 돼요.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있죠. 최대 몇 년까지죠? 10년이죠. 전체 임대차 계약이 7년 아니죠.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주택과 똑같죠. 임대차 종료됐는데 돈 못 받았어요. 어디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법원으로 가야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뭐 세무서에서 무슨 등기를 해?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이죠.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네요.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일지 통고 있으면 적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뭐가 틀렸어요? 적시가 아니라 몇 개월?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 상위법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 나와요. 여기 상가임대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좀.